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예능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한 창작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는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예능 업계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최강 야구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제작비 논쟁, IP 소유권 충돌, 방송국과 창작자의 힘의 균형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업계 전체가 숨을 죽일 때, 단 한 사람 장시원 PD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역사적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그 긴 여정을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분쟁의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원 PD가 이끌던 스튜디오 시원은 JTBC와 함께 최강야구를 성공작으로 만들어냈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제작비 문제와 창작물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능사상 가장 화려한 장면 뒤에는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숨어 있었고, 그 비용을 둘러싼 압박은 결국 양측의 관계를 극단적인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최강야구는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 잡으며 승승장구했지만 화려한 성공은 곧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JTBC는 시즌 3 제작을 준비하며 제작비 구조를 대폭 축소하려 했고, 장시원 PD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안전, 촬영 완성도, 그리고 예능 자체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 스태프들도 이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수 안전 장비만 해도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작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IP 지적재산권. 누가 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창작자이며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 명칭과 로고, 시즌 구성 등 모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튜디오 시원은 반대로 핵심 기획과 포맷, 룰북, 캐스팅 구조 등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창작물은 모두 장시원 PD의 손에서 시작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불가의 국면으로 치달았고, 업계는 매일같이 새로운 전개를 추측하며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툼의 시작점은 단순히 제작비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지킬 권리가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분쟁이 깊어질수록 업계는 하나둘씩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시원이 제출한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자료는 단순한 참고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시원 PD가 2019년부터 작성해온 기획 파일, 선수 성장 곡선 분석, 팀 전략 패턴, 예능 룰북 초기 버전까지 포함된 결정적 근거의 집합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JTBC 합류 이전부터 존재한 창작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이는 장 PD가 주장하던 IP의 기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자료를 보자마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포맷의 뼈대는 방송국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의 손에서 나왔다. 그 말은 고소유권의 중심이 누구인가 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JTBC가 반격을 시도하며 사태는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JTBC는 장 PD가 일부 전자 파일을 삭제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이는 한때 장 PD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방송사가 가진 법적 자원과 조직력은 막강했고, 업계에서는 독립제작사가 이런 상황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조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문제의 파일 삭제 시점이 프로그램 종료 후 내부 정리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며 업계 관례상 전혀 문제가 없는 작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고, JTBC의 공격 논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며 판세는 더욱 기울었습니다. 최강 야구 현장에 투입된 제작진의 약 62%가 스튜디오 시원과 직접 계약된 인원이었고, 사용된 촬영 장비 대부분이 스튜디오 시원이 자체 투자한 설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명확한 구조적 증거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실질적 운영권이 JTBC가 아니라 스튜디오 시원에게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업계 전반에 퍼진 분위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무거운 긴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뭘 이상 팽팽한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기반을 뒤흔드는 수준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국 예능 제작 구조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P 소유권 혹은 제작 주체의 권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화약고와도 같았고, 이번 사건이 그 폭발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마치 숨을 들이쉬듯 조용히 고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방송국인가 창작자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넘어 한국 예능 생태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드는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문서를 마지막 한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영향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 파일. 스튜디오 시원의 내부 서버 깊은 곳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포맷 마스터 V5.1이라는 단순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한 줄의 문장이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서의 대부분은 포맷 구성과 시즌 방향성, 룰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었으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단 한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선수들의 진짜 삶을 기록하는 데 있다. 이 문장은 방송국 중심이 아니라 창작자 개인의 철학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의였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흐름이 단숨에 장 PD 쪽으로 기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서가 JTBC에 제출된 적조차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장 PD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원본 포맷이 존재했고, 방송사는 그 기초 구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률 자문단은 이를 창작물의 기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곧 법정에서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 논리가 되었습니다.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내부의 공기는 즉시 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재판 당일 스튜디오 시원 측 변호인이 조용히 한 개의 USB를 꺼내들자 JTBC 측 변호인단은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고, 그 순간 이미 결과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예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포맷 마스터 V5.1 파일이 법정 스크린에 띄워지자 파일 생성일, 최초 저장 기록, 편집 로그 등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선명히 나타났고, 판사들은 이를 하나씩 확인하는데 약 17분가량을 소요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업계의 역사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JTBC 내부에서도 거대한 충격이 일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내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어요. 당시 JTBC가 유지하던 공격적 입장은 무너졌고, 일부 고위 인사들은 더 이상 기존 전략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였습니다. 원래는 시즌 1이 끝날 무렵 내부 팀원들과 정리하려고 만들었던 초안이었지만 이후 여러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초기 파일은 사실상 잊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서버를 정리하던 직원이 우연히 이 문서를 발견했고, 그것이 운명처럼 장 PD를 지켜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창작자가 스스로를 입증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순간은 갈등의 무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누가 더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PD는 단 한 번도 과도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차분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시청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법정의 판단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한국 예능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들 중대한 분기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가 드러난 순간부터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방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원천 IP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장시원 PD가 남긴 수천 개의 창작 기록과 내부 기획 문서들, 그리고 결정적인 포맷 마스터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콘텐츠의 기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JTBC가 제기했던 전자기록 훼손 혐의는 포렌식 결과로 힘을 잃었고, 증거 구조 또한 방송국이 주장하던 소유권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는 재판의 흐름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사건은 어느 쪽이 더 큰 조직인가를 판단하는 싸움이 아니라 창작의 출발점을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이 가진 전통적 권위는 흔들렸고, 많은 이들이 창작자 중심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 날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 쏠렸습니다.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최강야구의 IP는 방송사가 아니라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 이 한 문장은 수십 년 동안 방송국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국내 예능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방송국이 독점적으로 IP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업계에서 이 판결은 혁명에 가까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된 직후 법정안은 짧은 정적에 이어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즉시 이 결정을 전례 없는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습니다. 일부 제작사 대표들은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불균형이 바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소유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예능 제작 환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방송국 중심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제작사와 PD, 그리고 창작자 개개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장시원 PD가 법정에서 승리한 것은 단순한 소송의 승리가 아니라 창작의 자존심을 지켜낸 상징적 승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업계 내부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작사는 더 이상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콘텐츠의 핵심을 만드는 창작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방송사들 역시 IP 정책과 제작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한 PD의 권리를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 예능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장시원 PD가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가 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후 어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지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시원 PD는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큰 환호나 과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고, 그 모습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분쟁에 머무르는 대신 그는 그 시간을 온전히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유튜브 오리지널 예능 불꽃 야구였습니다. 불꽃 야구는 공개 전부터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 PD가 SNS에 올린 단 한 장의 이미지, 검은 배경 위에 새겨진 불꽃 야구라는 글자와 5일 오후 8시 유튜브 생중계라는 문구는 업계와 팬들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조회수, 댓글창을 가득 메운 환호와 격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야구 예능이 돌아온다라는 반응까지 이어지며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불꽃 야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예능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 PD가 방송국과의 구조적 제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 TV 예능이 가진 여러 한계를 벗어나 유튜브라는 무한한 플랫폼에서 더 자유롭고 더 과감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내부 테스트 영상만으로도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960fps 초고속 슬로모션 시스템, 선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시즌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낸 성장 서사 구조 등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기술과 연출이 총집합되었습니다. 제작진 스태프들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장 PD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예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구라는 세계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표정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조명 세팅만 10번 넘게 바꾼 적도 있었죠. 그 열정은 결국 현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어떤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 선수가 고개를 숙인 채 긴 호흡을 들이쉬는 장면이 있었어요. 모두가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장 PD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더니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촬영을 지시했죠. 그 한 컷이 예고편 마지막에 사용됐습니다. 그 장면이 이 작품이 가진 깊이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과 업계는 이 새 프로젝트를 단순한 예능의 귀환이 아니라 창작자의 철학이 완전히 구현된 결과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 PD가 법정에서 싸워 지켜낸 IP뿐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온 컨텐츠의 진짜 형태를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5일 저녁 8시. 불꽃 야구가 어떤 장면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역사를 만들며 등장할 것인가. 업계도 팬들도 모두가 같은 기대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최강야구의 창작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한국 예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